준법 착한 형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났지만 그래서 허리와 목과 어깨가 골반이 아프지만 열심히 회복 중입니다. 언젠가는 회복이 될 거라는 신념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아우님 찾아뵙게 된 이유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갑수목장 사건에 대해서 착한 형이 생각을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 아우님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또 연락이 오셔가지고 착한 형의 생각이 궁금하다, 갑수목장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고서 제가 이렇게 찾아뵙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니까 비단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법률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알아두면 되게 좋은 어떤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급하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가 길었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먼저 제가 질문들을 제가 제시를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방식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분이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자, 동물보호법이 뭡니까?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건에서 동물보호법이 적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형님이 항상 강조한 게 뭡니까? 모르면 법을 보라고 했는데 항상 그 법에는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이 이슈가 되고 있는 동물 학대한 거,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를 갖다가 밥을 굶겼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고양이가 이 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이 동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이 동물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 부분은 동물보호법 제2조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자, 그러면 이 고양이한테 밥을 굶기고 하면서 이렇게 한 것들이 동물 학대에 해당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동물 학대가 법적인 처벌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처벌 사유에 해당되는지 하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갑수목장이 아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동물 학대가 의심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사실이라고 치고요. 그런 행위들이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물 학대에 해당되는 건 맞는지,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동물 학대를 이 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동물을 갖다가 학대해가지고 이유 없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한다든지, 또는 이 동물에 대해서 어떤 상해를 가한다든지 다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어떤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 다 동물학대를 보고 있습니다. 법 제8조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이 고양이의 밥을 굶긴 것이 과연 동물학대에 해당될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동물학대에 해당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왜냐하면 불필요하게 스트레스 주고 하는 건 맞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볼 때는 이 행위들이 굶긴 것 자체가 어떤 신체적인 어떤 그런 장애를 초래하는, 신체적인 손상을 가하는 상해죄에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밥을 굶긴 것 자체도 상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어떤 그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뭡니까? 법에서 정해진 건 항상 어떻게 보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다, 얼마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실제로 거기에 따라 처벌을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해에 해당된다고 했을 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은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아마 제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이 방송을, 그러니까 허위로 만든 이 방송을 갖다가 시청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눌러줘가지고 조회수도 떡상하고 구독자도 많이 늘고 그걸로 인해서 벌어들인 유튜브 수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을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 이 허위 방송에 의한 유튜브 수익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제 생각에는 사기죄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소 어떻게 보면 과장이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만약에 변명을 갖다가 나는 사실 좀 구독자를 좀 늘리고 또는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조금 약간 사실관계를 좀 가장해서 얘기를 하고 거짓으로 얘기했을 뿐이지 내가 정말로 그걸 통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또는 어떤 정말로 내가 어떤 그런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금전을 편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고의는 내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단순히 이렇게 방송을 우리가 봐주는 거, 방송을 보면서 구독을 하고 그리고 조회수 늘려주는 거, 광고 봐주고 이런 것들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다든지 아니면 재물을 편취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기죄는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재산상의 어떤 그런 이득을 취하거나 또는 재물을 갖다가 내가 편취하는 경우, 그런 경우 사기죄가 되는 건데요. 요 사건 같은 경우 유튜브 어떤 그런 조회수를 늘리고 구독자를 늘리고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했다고 해서 과연 이게 사기죄가 될 수 있을지 그거는 좀 의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뭐냐. 자, 그러면 이게 정말로 사기죄가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사기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자, 뭐 때문입니까? 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뭐가 있냐면 슈퍼챗 이런 걸로 약간의 그 기부도 아닌 것 같은 기부 비슷하게 뭐 돈을 받은 것 같거든, 제가 볼 때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부를 할 때 기부의 어떤 그런 취지나 목적을 분명 설명했겠죠. 근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당신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당신이 슈퍼챗 이런 걸로 나한테 기부해주면 돈을 주면 내가 이걸 갖다가 이제 반려묘들을 위해 쓴다든지 아니면 유치원생들을 위해 쓴다든지 이런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은 일에 쓰겠다고 얘기를 한 부분이 분명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실제로 얘기한 그 일에 쓰지 않고 내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적 용도로 써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이건 사기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실제로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기부한다 하더라도 나는 실제로는 그 용도로 쓸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단지 이제 돈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거짓말 한 겁니다. 속인 거죠. 속였고, 그리고 거기에 속은 시청자가 자, 어떻게 했습니까? 슈퍼챗 쌓아가지고 돈을 준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보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내가 취득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부 사기는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뭐냐 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기부금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부 같은 거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부로 하면 막 너도 나도 막 기부해달라고 난리치고 그 다음 실제로 그 기부금 받아가지고 제대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 확인 안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우리가 좋은 목적에 의해서만 우리가 기부금을 갖다 모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부금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 금액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이상 모금을 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 모금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에서 정해졌던 그런 절차를 갖다가 다 이렇게 정해진 절차를 갖다가 다 등록도 하고 다 그렇게 다 한 다음에 이렇게 그 기부금을 모집을 해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그런 어떤 그런 법적인 절차 없이 그냥 돈을 갖다가 모금을 했을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제가 볼 땐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착한 형이 제가 갑수목장 사건을 토대로 해서 제가 동물 학대에 관한 건 동물보호법 이슈, 그리고 사기 이슈, 그리고 이제 기부금법에 관한 이슈를 제가 설명했는데요. 일상생활 하면서 많이 부딪힐 수 있는 이슈니까 굳이 이 갑수목장 사건에 한정해서 보시지 마시고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만 제가 급하게 설명했는데요. 오늘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자, 준법!